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뿐만 아니라 서방으로부터 금전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외국의 지원이 없으면 나라를 꾸려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 이토록 많은 돈을 기부하는 예는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동안 국가 재정 지출은 350억 2천만 달러, 수입은 210억 4천만 달러에 달았습니다. 7월 12일자로 재정 지출 가운데 36%에 달하는 120억 7천만 달러는 외국이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어떤 나라와 기구가 지원해줬는지를 보면 미국이 40억 달러, IMF와 월드뱅크가 23억, EU와 EIB, 유럽투자은행이 21억, 독일이 14억, 캐나다 14억, 일본 6억, 영국 6억, 프랑스 3억 달러 등이었습니다. 재정 지출 가운데 77억 달러는 군대 봉급으로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식량난,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우크라이나에 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떠한 국제관계 이론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전례도 없고 워낙 비상식적이어서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싸우라고 종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되면 그동안 쓴 돈은 모두 버린 게 되기 때문입니다. 점령당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수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되고 있는 소위 전후 복구 사업이 돈이 될 것이라고 보는 마인드도 좀 괴이합니다. 러시아군이 괴멸되고 있다는 가짜뉴스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다 못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싸우라고 돈과 무기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유럽인데 왜 미국이 더 많이 퍼주고 있느냐고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탐파에서 열린 스튜던트 액션 서밋에서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나토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미국이 유럽에 이용당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상을 퍼줬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유럽 국가들은 이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소한 금액을 지원했다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는 만약 지금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유럽에 건너가 미국만큼 돈을 내든가 아니면 더 내라고 했을 것이며 그들은 순순히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35조 달러나 되는데도 돈을 그냥 주고 있다면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에너지 위에 처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막대한 수준으로 미국이 원조를 해줘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꾸는 데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화력 면에서 35배나 앞서고 있어 무기를 주는 족족 없애버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러시아, 중공, 북한과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집권한 2년 동안 미국은 가장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 전 미국은 에너지 독립 국가였다면서 지금은 바이든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를 향해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지 나라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글로벌 식량 시장에서 서구화 조장한 문제를 시정하라면서 이는 제재 해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해제하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식량 위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가 자신들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믿을 만한 파트너에 의지해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전적으로 무능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이로에서 이집트 외교부장 사메 쇼크라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했지만 러시아의 곡물 수출은 여전히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유엔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곡물 수출 보장 협정에 유엔 사무총장이 나선 만큼 그가 잘 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그러나 곡물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선박은 아직도 보험이나 외국 항구에 기항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달 그는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구 국가들이 곡물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떠들면서도 러시아 곡물 수출이 방해받고 있는 사실에는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 선박은 보험과 물류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카이로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민과 역사에 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졌습니다. 그는 지난주 수요일 서구가 우크라이나의 사정거리가 더 긴 무기를 제공하는 만큼 러시아도 돈바스 지역을 넘어 더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우크라이나 민심은 러시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하면 젤렌스키 치하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지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테러 제재는 인도에서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7월 초에 발생한 일을 보면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이었습니다. 인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뭄바이 항만 당국에 미국의 정책인이 원유를 실은 러시아 선박 입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해운회사는 이를 인도 외교부에 일러바쳤습니다. 당연히 인도 외교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남의 나라 영사관이 외교부에 통보나 상의조차 없이 자국 기관에 지시하듯 이래라 저래라 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미국이 저지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당장 인도가 미국의 식민지냐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도의 자이샹크르 외교부장은 항구 입항 여부는 독립국가의 주권사항이라면서 인도는 어떤 나라의 선박도 입항을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랜드 코퍼레이션의 데렉 그로스만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정부를 압박하는 전술을 바꾼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뉴델리 정부에 직접 말하지 않고 뭄바이의 미 영사관이 항만 당국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저지하려 하다 걸렸다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니콜라예프시 시장 비탈리 김은 스파이와 사보타주를 벌이는 일을 색출하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협조는 이른바 스파이와 사보타주 공작자를 색출하기 위해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김은 지금까지 시 당국과 군이 러시아 협조자로 보이는 20명을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예프는 러시아 사용인과 30% 정도나 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친화적인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탈리 김은 스파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의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비탈리 김은 러시아군에 맞서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명찰한 머리와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찰한 머리와
뜨거운 심장이라는 표현은 볼셰비키 공산주의자 펠릭스 제르진스키가 한 말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골수 공산주의자로 비밀경찰 체카를 지휘했던 이가 바로 아이언 펠릭스라는 별명을 지닌 제르진스키입니다. 레드테러의 창시자 제르진스키의 잔혹한 비밀경찰 신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처럼 공산주의 전통과 나치의 파시즘이 혼합된 국가입니다. 흔히 많이 착각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민 통제가 북한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계는 우크라이나에서 꽤 인구가 많아 소수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탄압은 중공이 신장 위구르, 티벳을 다루는 것보다도 훨씬 잔혹합니다. 비탈리 킴은 스파이나 사보타주 행위자를 신고하면 $100의 포상금, 믿을 만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여기에 더해 $100의 팁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반역자를 색출한다면서 서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아무에게나 친러시아파라면서 멋대로 낙인을 찍어 비밀 경찰에 넘기는 공포 분위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주하는 영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 그레이입니다. 러시아 관련 국제 정세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꽤 유익한 뉴스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러시아 생활담도 자주 올립니다. 아주 유쾌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기 집 전기요금 명세를 올렸습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 비해 러시아가 얼마나 생활 조건이 좋은지를 알리기 위해 올린 것 같습니다. 125평방미터 주택의 6월과 7월 전기요금이 1581.48루블, 영국 파운드 화로는 22.67, US 달러로는 $27 21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